최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혈안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무인기 기술이 주목을 받는 추세이며 경쟁에서 뒤처지기 전 한국 항공우주산업 가이도 신속하게 개발에 나섰는데요. 2021년 알렉사에서 발표된 한국형 무인 전투기의 성능은 최대 성층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스텔스 도료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3%까지 최소화하는 저비싼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체계 형성으로 생존성과 작전 성공 향상을 위해 KF-22 전투기와 함께 기동하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고구려 제국 채널. 이미 세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텔스 유인 전투기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용 목표는 고위험 적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해 순식간에 목표물을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성능 제트 엔진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이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진심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의 무인 드론이 개발된다면 테이프 20의 몇 단계 진화를 통해 F-35 전투기의 화력 체계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형 고위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징후 발생 시에 KF-21에게 상황을 공유하면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 비행으로 적군을 순식간에 섬멸시킬 수 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의 장점인 K-링크 네트워크 연결 능력에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안 밀리터리 리뷰도 한국은 뛰어난 무인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아직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는 정말로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의 성과를 보면 한국형 스텔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군사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성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저패탄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5년 만에 무인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인데요. 한국군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적은 저기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모형 비행체를 만들어 레이더 반사그 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항공기 꼬리 날개가 없는 형상을 지닌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실시해 비행제 알고리즘을 검증함으로써 저패탄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저위탄 비행체 기술 개발 선도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해 연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실 한국의 스텔스 역사는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도 스텔스 기술에 대해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국은 지난 1999년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 체계 연구를 본격화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한국군의 성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ADB가 300여 종의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스텔스 테스트를 하는 등 시행착오 끝 레이더 탐지 면적을 반사하는 스텔스 성능을 모두를 갖춘 나노 스텔스식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낸 것입니다. ADB는 새로운 REM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등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 기술을 공유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 후 블록 수리부터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5.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대고구려 제국 채널 한국은 스텔스 기술뿐만 아니라 스텔스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카운터 전략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공기를 포착해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요. 앞서 하나시스템이 2019년 초당파 내리도록 소형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이어 2년 만에 ADB가 고출력 고감도 표적 탐지 기술을 위한 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이를 위해 ADB는 디지털 레이더 체계 설계 기술과 잡음 속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결국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국산 탐지 기술이 전력화한다면 5세대 스텔스기가 지배할 미래 한반도 상공에서 영공 방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ADB를 통해 스텔스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었지만 군사기밀이며 보안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 스텔스 기술 연구 수준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당시에 ADB는 전파 흡수 재료를 부착한 F-4 전투기와 전투기 축소 모형으로 실시한 지상 실험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텔스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전파 흡수 재료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산 노루표 스텔스 페인트인데요. 노루표 페인트에는 귀여운 노루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ADB가 확보한 전파 흡수 재료는 기체와 장비에 오치를 할 수 있는 도리 또는 필름 플라스틱 소재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앞선 한국의 독자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개발 장벽이 높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각종 드론을 개발하며 미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V이기 때문에 조바심이 난 중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공개했었지만 실제 비행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성능과 스텔스 개발 능력에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투기도 제대로 된 성능이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투기에 쓰이는 엔진을 외국 제품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엔진 기술 리스크는 일본의 전투기 무기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영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처럼 독자적인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한국군의 기술력이 집약된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투기의 스텔스 기술뿐 아니라 스텔스 메타 물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다방면으로 스텔스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조만간 스텔스의 핵심 기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스텔스 핵심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국에서도 각종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 스텔스 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무기가 세계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